우리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거. 모든 존재가, 특히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20대 때, 30대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별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포용하고 살 것이냐, 그리고 단순히 어떤 사별, 죽고 나서의 이별을 위해서 한정된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더 확장해서 우리가 누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이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가. 죽으면 그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세계가 우리한테는 죽은 거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후에서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거죠. 진짜 다 이 이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헤어져요. 무조건 헤어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분은 20살 때 알았는데 그분이 80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안 게 20살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80살에 죽은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니면 20살에 죽은 게 맞는 걸까요? 그냥 그 마지막 순간, 진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0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 죽음의 영속성, 즉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위험에 대해서는 결코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다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죽음을 어렴풋이 실감하게 된다. 중년에 이르러서야. 제가 40 딱 된 이후에 와이프랑 대화를 할 때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30대까지는 그래 뭐 인간은 죽지, 근데 그 인간은 나는 아니야. 그 인간은 죽는데 나는 그 인간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중년, 특히 딱 40, 뭐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걸 도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과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구나, 정말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왕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 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28살 된 어떤 사형수가 이제 총살형을 받기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삶이. 그래서 이분은 사형수 동료들과 나누고, 이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 다음에 나머지 1분은 자기 삶을 되돌아봤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죠. 지금 죽는 것도 되게 슬프겠지만, 내가 지금 26살까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허투루 살았구나 라는 것이 되게 슬프게 다가왔다. 그 이후에 이제 총살을 당할 그 직전에 갑자기 이 사형장에 마차가 들어옵니다. 마차에 나온 관리가 머리 일조 피고 사형수는 사형을 당하지 않고 4년간 시베리아에서 부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병으로 복역한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청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도요토예프스키. 죄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은 두려운데 그 두려운 죽음을 내 삶의
포용하고 내 삶에 초대를 하니까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매우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게 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다 보니까 지금이 내 인생 전성기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죽음이 오는 그 두려움이 난 지금 전성기야 라는 저의 고백으로 극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멀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그 죽음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 두려운 죽음을, 오히려 그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경험을 최근 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중요한 거는 내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겐지스 강에 보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어요. 그냥 눈앞에. 우리는 솔직히 죽음을 보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보기가 더 힘들죠. 근데 인도는 그게 공존해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되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인도 갔다 와서 되게 깊어졌다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이런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별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고민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아주 강렬하게 인식했을 때,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더 그전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의미는 각자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가장 피부로, 마음속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정말 정말 소중하고, 그 소중한 그 삶 가운데, 소중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정말로 돌아봤을 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